네. 이제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 구제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제 인권에 제가 저희 모든 종류의 인권을 다 보지는 못했고, 그중에서 특히 허가와 관련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직업의 자유, 살짝 재산권 같은 거 좀 약간 소개를 하면서, 어쨌든 제한은 가능하니까, 30조 이하에 따라 제한은 가능하지만, 여러 이제 요건들, 거기서 말하고 제한에 필요한 과잉금지 원칙, 자의금지 원칙, 또는 이제 이런 법 개정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헌법에서 요구하는 원칙들인 거잖아요. 이 원칙들을 지키지 못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권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물론 이제 인권 침해가 개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보통 그거는 저희가 형법에 의해서 단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신체의 자유가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었다.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됐다. 보통 그런 것들은 형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공권력의 어떤 그 수사 단계라든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한 그 공무원을 처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공권력은 그렇게 잡을 수 없는 어떤 행정 작용에라든지 아니면 입법 작용,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또 행정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권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좀 오피셜한 FM적인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다른 기능인 헌법소원 심판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 제111조 보시면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적혀 있고, 헌법소원 심판이 뭔지는 저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법원의 재판으로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 상급 법원에, 상급식 법원에 저희가 상고하면서 그 법원 내에서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신급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외시켜 놓고, 이제 그러면 남으면 사법작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입법작용으로서의 법률, 그리고 행정작용으로서의 뭐 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권력의 행사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의 원고는 누굽니까? 원고는 제가 유언법률 심판에서는 원고가 법원이었잖아요. 여기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기 때문에 개인, 국민이 청구하는 것이죠. 국민이 어떤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게 된다. 그때의 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날로부터 30일, 30일 되죠. 3개월 내에 이제 그 내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약간 이런 요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사법작용 이 재판은 이제 그 신급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자세히 보시면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법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구조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행정처분에서 어떤 인권이 침해됐다고 하면 일단은 그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구할 수가 안 될 것이고, 문제를 갔다 오면 행정소송 가치고 나면 판단이 된 거잖아요. 판결이 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처분을 제외한 법률이나 행정입법, 행정계획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런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활용한 시식이 굉장히 크게 된 것이죠. 근데 약간 예리하신 분들은 위헌 법률 심판이 이미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법률은
사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률 심판 제도도 가능하고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도 가능한 거죠. 법률에 의해서 뭐 어떤 게 침해된다고 하면. 예, 방법이 이제 투 트랙에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헌법소원 심판으로 가능한 거는 행정입법은 아니면 기타 행정계획 뭐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요 행정작용에서 특수한 영역들은 위험법률 심판으로 갈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행정작용을 이제 공권력 행사로 봐서 이런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활용할 시대가 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률이나 행정입법은 어떤 우리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대상들인 거예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인 거잖아요. 공권력의 행사로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행정입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또 행정계획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사실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을 때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제도가 이용할 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의 종류가 크게 5가지라고 봤을 때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지난 시간에 봤던 위험법률 심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제가 슬라이드 하나씩 넘겨 드릴 테니까 일단 누가 청구합니까? 누가? 위험법률 심판은 재판을 계속하다가 법원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던지는 것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그 국민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의 주체, 좀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측면에서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헌법소송의 대상으로서 위험법률 심판의 이름 자체가 법률 심판이니까 법률에 대한 것인데 헌법소원 심판은 그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은 포함되는 거죠. 요 슬라이드는 방금 봤던 요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권력 행사. 그리고 이제 본안 판단인데 헌법소원 심판은 어쨌든 다투는 게 기본적인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자세히 보시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게 이제 진짜 다투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위헌 법률 심판은 그냥 헌법에 위반되어 있는 위헌이잖아요. 위헌.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헌법의 양대 산맥으로 권력 분립도 있고 제가 이 인권 보장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은 그걸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약간 별개로 따져봐야 되는데 헌법 위반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에서 말하는 이 헌법 위반의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하죠. 소송 요건을 보면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의 전제. 재판을 하다가 법원이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중인, 이 재판에 계속 중이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이 재판 연재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던 것인데요.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은 좀 전에 봤던 바와 같이 약간 요건이 좀 많긴 많습니다. 요건이 좀 많다. 주파수 1항도 보시면 공권력 행사 불행사, 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권리 보호이기 보충성 청구기간 긴단 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내용이 많습니다. 재판 연재성에 비해서는 요건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재판 자체가 계속되려고 하면 사실상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 것들인 거거든요. 요건들이 그 재판 자체에서 요구하는 소송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뭐 헌법소원도 재판이 이상 이런 요건들이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요구되는 요건들을 제가 소송 요건이라고 해서 이건 따로 민사소송법이나 저희가 그 사법 작용으로서의 사법권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뭔가 좀 다르다. 소송 요건이 위헌 심판에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거 하나로 퉁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게 가장 식별이 가능한 건데 헌법소원 심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건이 좀 많이 요구되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를